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손해평가사 제8회 2차 1과목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손해평가사 2차 1과목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고, 이미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우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손해평가사를 처음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강좌가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시험을 봤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였는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위험 관리. 제가 이론 시간에 위험 관리의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물리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재무적인 것이 있죠. 물리적 위험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적인 위험 관리가 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통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재무 조달이 되는데, 아마 이제 수험생이 이 시험을 치렀을 때 지금 한 번도 치러보지 않으신 수험생들은 뭐 그런 문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5점짜리로 배점이 되기에는 조금 뭐랄까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어요. 아마 출제자의 의도는 어렵게 내고 쉽게 내고를 떠나서, 지금 원래 1과목, 2과목, 2과목을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데 대부분 수험생님들이 2과목보다는 1과목을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과목을 딱 봤는데 벌써 이 물리적 위험 관리에 대해서라 했는데 이 자체가 무엇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런데 또 쓰는 내용도 적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위험 회피, 그렇죠? 위험 회피, 그 다음에 손실 통제, 세 번째가 위험 요소의 분리, 네 번째가 뭐 제약을 통한 위험 전가, 다섯 번째가 위험을 스스로 인수,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2차 1과목 시험을 치를 때 보편적으로 1번 문제는 간단하게 쓰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는데, 갑자기 1번에 이걸 다 쓰는 내용이,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다 쓰신 수험생님들이 계시기도 하겠고, 아니면 한 2개나 3개 정도만 쓰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여튼 다양한 답안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1번에 배치하다 보니까 수험생님들이 이때부터 조금 정신이 흔들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제자가 어떻게 말을 하든 저는 일부러 그랬다, 즉 의도했다.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을 내려보면은 2차 1과목 같은 경우에 우리 강의만 조금 충실하게 들었으면은 충분히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었는데, 이 1번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게 1번이 순조롭게 풀리면은 잘 풀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잘 안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늘상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막히면 넘겨 나중에 해라 라는 말씀들을 드리는데,
또 시험장에 가면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실 이 5개를 쓰라는 문제가 5점으로 배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열문항이 60분을 다루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위험 회피, 손실 통제, 위험 요소의 분리,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또는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이 5개를 쓰면 5점이 되는 거고, 그 적게 쓰면은 이제 그 적게 순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이번 문제는 이것은 제가 이론식은 말씀드렸지만 농업 재해의 특성, 특성인데 5가지인데 역시 이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세세하게는 출제되지 않고 큰 타이틀 정도로, 큰 제목 정도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주안점을 두었으면은 할 수 있겠고, 아마도 이것을 첫 번째는 불예측,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불가항력,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농업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다음에 한 번 일어나면은 대규모, 즉 작은, 물론 재해가 발생하면은 작은 규모로도 있을 수 있지만 농업재해의 특성은 대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시성,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거나, 5번째 아니면은 광역성, 넓은 지역에서. 언뜻 보면은 대규모성하고 광역성이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데요. 여기서 이 대규모성은 재해의 크기, 크기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크기가 그렇고, 이것은 이제 발생의 지역, 범위에 대한 거니까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맞는 거였다.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는 실제 8회 수험생 입장에서는 1번과 2번에서 조금은 이렇게 겁을 먹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또 3번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봤더니 보통 보험 약관의 특성. 그래서 약관은 보통 보험 약관이 있고요, 특별 보험 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론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1차 과정을 거쳐서 2차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또는 1차를 면접하신 분도 있고, 이제 처음으로 손해평가서를 준비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방적이다. 왜냐하면 계약자하고 보험사업자 간에 상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닐지라도 다소 방만한 상태 또는 방관자적인 태도로 이렇게 속인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실고지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농업재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이긴 한데, 생명보험 같은 데서는 보험의의 진단이 있어야 보험이 가입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 약관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보험자가 회사의 일에 다수의 계약자인데, 물론 보험이라고 하는 게 다수의 계약자 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다수의 계약자의 모든 조건을 맞추어서 약관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이다. 그런데 물론 이제 좀 극단적으로 상정했을 때 1,000만 명이 보험에 가입한다 했을 때에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한다면은 1,000만 개의 보험 약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때 보험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약관이 분명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 약관을 들이밀면서 보험 계약을 하자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그럴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수의 계약자의 모든 상황을 일일이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약관은 결국은 통일된 약관을 쓰게 되는데 제가 강의 중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계약자들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약자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보험 계약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험료 환급의 문제나 보험금 지급 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사실은 이 회사와 다수의 계약자 간에 서로 간에 상호 알 수 없는 정보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신의 성실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회사도 계약자에게, 계약자도 회사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약관이 인쇄된, 그러니까 한번 정해져 나온 인쇄된 것이 있고요. 특별히 다루 적어놓은 게 뭐냐면 수기예요. 수기란 말은 우리가 아파트를 만약에 서로 매매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파트 매매의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우리가 좀 조건을 쓰죠. 만약에 수도관이 고장났으면 수도관을 교체할 것을 약속합니다. 뭐 화장실에 배수구가 막혔으면은 그것도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일러가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고장 난 것이 입주 후에 발견되면은 그것도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쓰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있을 때 그럼 분쟁이 생기죠. 인쇄된 조항과 수기된 조항이 있을 때는 어떨 것이냐? 이때 이미 고정된 이것보다는 추후 상호 계약에 의해서 표기된 이 수기를 우선으로 합니다. 우선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보험자하고 계약자 간에 이제 우리가 보험자하고 계약자 간에 분쟁이 생겼다. 아니면은 뭔가 해석상 모호한 점이 있다 했을 때 보험에 관여한 기관에서는 즉 금융감독이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약자의 편을 들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계약자인 약자로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무효할 때 사실은 계약자에게 불리하면은 계약자가 그것을 주장해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만 이 보험자하고 계약자가 법인일 때는 좀 달라요. 법인일 때는 왜냐하면 법인도 하나의 큰 조직이고 보험자하고 동등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모호할 때는 서로 법적인 다툼이 필요한데 그러나 보험자하고 이 일개 계약자하고의 관계에서 그 자구의 해석이나 문구나 조항이 애매할 때는 보험자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계약자 편에 선다라는 게 보험 이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보험이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고 판정이 되는데요. 자, 볼까요? 기본 원칙. 보험 약관은 보험 계약의 성질에 관련하여 자, 어떻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험 약관상의 인쇄 조항과 수기 조항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기 조항을 우선을 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 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는 엄격하고 불리하게 적용하고 보험 계약자에게는 유리하게 풀이한다. 그래서 보험자라고 계약자 쓰는 건데 혹시 생각이 안 나서 여기다가 보험회사 또는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사업자, 보험 계약자 그랬으면은 아마 그것도 정답으로 해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우리 업무 방법서에는 당연히 보험자하고 계약자 나와 있지만 사실 보험 사업자나 보험 계약자라고 했다면 아마 이것도 정답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보험 대상 받장물 품목 중, 자, 이것은 쉬어가는 페이지죠.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가 4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 4번을 틀리고서는 아마 합격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60점을 무조건 넘어야 되는데 이걸 틀리고는 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죠. 자, 농작물 재보험 대상 받장물 중, 받장물 품목 중 자기 부담금이 잔존보험 가입금액에, 자, 나옵니다. 잔존보험 가입금액에 금액의 3% 또는 5%에, 사실은 이걸 적용하는 것은 생산비 보장 중에서 받장물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과수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바로 뭡니까? 그렇죠. 고추하고 브로콜리. 이것은 너무 기본적인 문제여서 아마 쓰시면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험생도 계실 텐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모든 문제가 어려운 것만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쉬운 것만도 아니죠. 즉 시험을 봤는데 100이면 100이 다 60점 이상을 맞는 것도 아니고 100이면 한 명도 60점 미만 맞을 수는 없는 거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논리를 이해하신다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쉽지만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뺏겼던 시간을 여기서 커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5번도 그렇게 시간이 쫓기는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인수 제한인데요. 우리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해서는, 인수 대상 사항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나왔고, 다만 좀 허망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오미자가 있는데요. 오미자는 제가 강의할 때에 주간 거리가 50cm다. 그런데 이게 이상인 것을 과도하게 넓다라고 표현한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가 되어서 현장에 다니시다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 주간 거리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 손해평가를 할 때도 나무와 나무 사이의 주간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최소한 2m, 3m, 그래서 포도도 근접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주간 거리가 2.4m가 표준이에요. 사과 같은 경우도 3m, 3.5m, 또 2m, 배는 더 넓죠. 배나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6m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훨씬 넓은데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측정을 해보면 2m, 3m, 5m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미자는 50cm를 넘는 것을 과도하게 넓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하고 오미자는 수령, 인수 가입 수령이 3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수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했던 것이죠. 다만 이게 하나의 1점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복분자, 그렇죠? 1년 이하나 11년 이상인 이러한 것으로 구성된 과수원은 인수 제한이에요. 인수 제한이다. 그래서 결국은 1년 이하, 그러면은 인수가 가능하려면 2년 이상 11년 미만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들어갈 숫자가 1년 이하 11년 이상이면은 인수 제한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수 가능한 것은 2년 이상 11년 미만이 한다. 다만 이게 인수 제한인 거니까 1년 이하에 11년 이상인데 11만 쓰면 맞는 것이 되겠죠. 자, 보리. 우리가 밀하고 보리는
미라고 보리는 상하는 같아요. 11월 20일은 같은데 다만 보리는 10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이전과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인데 이것은 오픈되어 있고 10월 1일은 오픈되어 있고 11월 20일을 숨겨놨죠. 그래서 밀과 보리가 동일한 농지일 때 10월 1일과 밀은 10월 1일이 없어요. 근데 보리는 10월 1일 이전 11월 20일 이후 인수 제한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쓰는 것은 11월 20일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양파는 2, 3, 4라고 그랬죠. 양파는 2, 3, 4다. 2, 3, 4가 뭐냐면 23,000주 미만의 4만주 초과 인쇄하기. 그래서 2만 주 미만이나 4만 초과 인쇄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할 수 있는 주수는 시바르 즉 1000제곱당 23,000주 이상 4만 주 이하가 된다. 여기서 인수 제한이니까 미만일 경우는 23,000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실제 여러분들 쓰실 때는 뭐 0.1초도 안 걸리고 쓸 수 있었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번 각 5점짜리가 지나가게 되고요. 이제 15점씩 배점되는 6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이 문항수는 총 10개예요. 10개인데 1번에서 5번까지는 5점씩 배점이 되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각 15점씩 배점이 되는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15점만 단독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어서 이게 과연 15점이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다 맞아야만 맞는 건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분리된 것이 점수가 따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수익 감소 보장 콩 제가 모의사나 아니면은 실제 강의 시간에 수익 감소 보장은 반드시 출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품목에 따라서 콩이죠. 품목에 따라서 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가지고 시험을 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콩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피해율은 자 여기서 피해율은 퍼센트로 봤을 때 소수점 자리 미만 절사다. 제가 앞으로 좀 기초를 위해서 이런 단위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여기까지 뭐 잘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 단위가 이상이냐 이하냐 초과냐 미만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강의 시간에 이런 단위는 중요하니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시험 문제는 출제자가 단서 조항을 두기 때문에 그 단서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단서 조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예 사례까지 보여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퍼센트가 12.678%일 때 이것에 대한 수치를 절사라 그랬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12.67로 하라. 이렇게 사례까지 잘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보여줬으니 이 사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내거나 또는 문제집을 만들 때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소수 5개짜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이런 조건이나 소수 5개짜리는 절사하시오. 할 때는 이하고 달라요. 보통 소수할 때는 0.12, 3, 4, 5, 6일 때 자, 절사라는 말을 쓰면은 절사를 쓰게 되면은 버리는 거니까 0.12, 3, 4, 5죠. 그러면 0.12, 3, 4, 5예요. 이것을
퍼센트로 한탄한 10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12.34 다섯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니까요. 여기 다섯 자리 여기죠. 그럼 절사면은 12.34예요. 곱하면은 12.34%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올림했다. 반올림은 대표적인 4, 4, 5, 2입니다. 4는 버리고 5는 위로 올리죠. 그래서 이것은 0.1235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올림이 절반이 넘 4가 올라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12.3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보험금 지급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액수 차이가 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 단순한 계산식의 문제는 계산이 곁들여지는 문제는 명확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례가 나와 있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미만은 이 미만은 버려라. 그러니까 얘가 미만이잖아요. 버려라. 이거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12.67%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일단 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치를 이용하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한번 들어가 보죠. 홍일대 기준 가격. 기준 가격은 일반 그렇죠? 장류 및 두부용, 그 다음에 반민용, 나물용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장류 및 두부용이 혼식되었을 때는 면적을 가중으로 해서 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모의고사 냈을 때 이거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수험생님이 아니 이런 문제가 실제 있었습니까 하길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식이 허용된 것은 품종이나 이런 것들이 혼식된 용도가 혼식된 것은 콩하고 고구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품목들은 이런 규정이 없는데 콩하고 고구마는 품종에 따른 가격 차이가 난다면 그것을 면적으로 감안해서 가중 평균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 했는데 아마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이 수험생님이 그걸 미처 캐치를 못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틀리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세가 그래서 제가 업무 방법서도 있고 즉 교재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풀어주세요 했더니 이 수험생님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몰랐던 것을 이제 하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겠네요 라는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자세예요. 물론 그 수험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그러는데 모의고사가 나왔으므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시험에 냈나? 모의고사로 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이 스스로에게 대한 분노나 또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격하게 반응을 하셨겠죠. 근데 그 이후가 중요했던 거죠. 그 이후가 그분이 제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군요. 해서 저도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수험생님도 충분히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소한 그 수험생님은 반드시 25점 맞았을 거라는 판단이 쓰죠. 왜? 열리는 자세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다만 또 하나 기준 가격은 뭐냐? 중품과 상품인데요. 이 상품에 그 다음에 그죠? 올림픽 평균에다가 농가 수치 비율 곱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설명을 해요, 제가. 자, 이 수익 감소 보장에서는 농가 수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치 비율이 안 나오면 적용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수치 비율이 나오면 반드시 적용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면적 가중 평균을 이해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올림픽 평균. 이게
사실은 수학기 가격은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에 그 다음에 면적 가중하고 그 다음에 농가 수치 비율이에요.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내용 세 가지 말면은 15점. 계산이야 계산기가 하는 거니까요. 맞았을 텐데요.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바로 이거죠. 올림픽 평균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제 강의의 스타일은 좀 꼼꼼하게 가르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화끈한 맛은 좀 덜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좀 느리고 더디지만 나중에는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강의의 목표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질문하시면 저는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다만 조금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르셨지만 하나를 더 안다는 마음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실제 올림픽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이게 뭘까? 이 올림픽은 원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제한 평균 의미예요. 제한 평균이다. 그럼 이게 왜 생겼냐면 왜 올림픽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속도나 또는 시간이나 또는 던진 미터나 포환 던지기는 얼마큼 많이 던졌느냐 100m 달리기는 얼마만큼 빨리 결선 도착했느냐 우리 특히 한국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쇼트트랙 몇 바퀴를 막 돌다 갑자기 막 순간 이제 결승선에서 막 머리 들이밀고 가슴 들이밀고 막 칼날 미리 들이밀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뭐 100만 분의 1초도 카메라로 잡아가지고 승부를 낸다 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기술 발달로 인해서 좀 더 미세하게 그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데 순위를 이게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종목들 예를 들면 피겨스케이팅 또는 뭐 다이빙도 수영도 거리를 하는 거 말고 뭐 싱크로나이즈니 뭐는 또는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 가지고 점프를 하니 이런 것들은 팻말 들죠. 만점이 10점인데 뭐 9점을 들 수도 있고 7점을 들 수도 있겠고. 근데 사람이 나라를 떠나면은 다 애국자가 된다고.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다행히 올림픽 심사위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수가 등장을 한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우리 그 회에 나가서 한국 선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내 아들 딸은 아니어도 너무 마음이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래서 단 1점이라도 더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제가 뭐 한일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얘가 조금 실수했어요. 10점을 다 줘서 만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일본 죄송합니다. 일본한테 얘기해서 근데 아무튼 뭐 제가 뭐 반의 감정을 내설한 건 아니고 일본 사람이 막 팻말 들었는데 5점을 준 거예요. 5점을. 그런데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는 뭐 9점도 주고 뭐 8점도 주고 또는 9.5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심사에 10점 준 거와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낼 때 이 최저점과 최소점을 버리고 세 개를 평균을 내볼까요? 9.3을 해볼까요? 뭐 어쨌든 뭐 3, 5, 15니까 대략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내는 것을 뭐라 한다? 올림픽 평균이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단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버린다는 거. 이것만 알면은 문제는 끝. 그래서 2021년도에 했는데 평년 수확량과 가입 수량이 동일한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 부담은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은 무조건 20%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면 다 알게 돼요. 지금은 조금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다 이해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나오죠. 수치비는 80% 줬잖아요. 그러니까 80%는 뭐하고 같습니까? 0.8하고 같은 거잖아요. 수치 계산할 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전체 재배 면적이 백태하고 서리태 이게 용도가 다를지라도 또는 용도가 같을지라도 뭐가 달라요?
품종이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핵심이 제가 말씀드렸죠. 용도하고 품종이 다를 때 용도나 또는 품종이 허용되는 것, 혼식에 허용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콩하고 뭐가 있다. 콩하고 고구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콩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용도는 알 수 없으나 뭐가 나온 거예요? 품종이 다르죠. 그러니까 가중평균하라는 게 포인트였다 이 말입니다. 자, 조사 내용을 봤더니 2021년 10월 20일에 역시 수확량은 1000kg였다. 여기서 이제 감안하는 건데 사실은 뭐 기준 가격은 제가 뭐 2021년도가 수확 가격이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기억이 6,300 더하기 6,100을 내보았어요. 나누기 2 하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누기 2 하면은 그 다음에 니은에 2016년 연도를 해볼까요? 2016년 17년에 6,300에 6,000에 나누기 2 한 값. 그 다음 2018년에 7,200에 6,800에 나누기 2 한 값. 2019년에 7,400과 7,000을 나누기 2 한 값. 그 다음 2020년에 7,600과 7,100을 2 한 값일 때 이게 6,200인데 그거예요. 6,200, 400이니까 6,200. 여기가 6,150. 여기가 14,000이니까 7,000. 7,200. 7,300. 그럼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명확하게 얘가 가장 적은 값이고 얘가 가장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6,200 더하기 7,000 더하기 7,200을 더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개 나누기 3을 하면은 이게 중품과 상품의 평균가가 나오죠. 무엇이 지금 반영 안 됐습니까? 아직은 그렇죠. 농가 수치비율이 적용 안 된 거예요. 곱하기 0.8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가격이면 좋은데 이 가격에서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백태가 2,500제곱이고 서리태가 1,000제곱이에요. 그러면 백태가 태는 콩의 종류를 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콩 태가 들어가면은 콩 태자예요. 한자로 흰 콩이다. 태자가 콩입니다. 서리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정콩이잖아요. 콩의 종류예요. 그래서 품종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2,500제곱이고요. 여기가 1,000제곱이죠. 그럼 총 3,500제곱에서 2,500제곱이면은 60%. 여기는 40%란 말이에요. 그래서 2,500에서 1,500과 1,000. 총 2,500인데 2,500 대비 이것은 60%, 이것은 40%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두 가지잖아요. 백태도 그렇게 해서 이 60% 곱해주고 밑에 있는 서리태도 구해서 똑같은 방식 구해가지고 수치비를 곱해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 보고 난 공부 못하겠다.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이건 계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만 명확하게 두면은 시간만 조금 걸릴 뿐이지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 값이 밑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수확기 가격은 마지막 횟수 즉 2021년도에 백태, 2021년도에 서리태 이것을 평균 내서 역시 그러니까 수확기는 쉽게 써드릴게요. 수확기 가격 하면은 첫째 백태 하게 되면은 이것은 6,400 더하기 6,200 나누기 2개 해야 되겠죠. 더하기 나누기 2 한 다음에 여기 뭡니까? 0.7을 곱해 8이죠. 그 다음에 면적이 백태가 60% 하겠죠. 0.6을 곱하는 거예요. 이 가격하고 그다음에 서리태 보게 되면은 8,400과 8,200이죠. 그럼 8,400 더하기 8,200에 나누기 2 한 다음에 0.8을 곱하기 0.6, 4를 곱해가지고 이 두 개 나온 값을 합산하면은 수확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수익감소 보장 보험금. 이때 보험금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알겠지만 보가의 피자, 즉 보험 가입 금액에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인데 처음 보시는 수험생님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금방 따라와서 저보다 더 계산 잘 하실 겁니다. 계산기는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나와 있죠. 뭐만 나와 있다? 피해율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피해율은 기실기,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 다시 분모가 기준 수입이에요. 그러면 기준 수입은 또 뭐냐? 피해율이 이거고요. 기준 수입 뭐냐?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앞으로는 이런 용어가 나올 거예요. 곱하기 기준 가격. 아까 구했던 이거 백태와 서리태를 구한 이 기준 가격. 여기를 곱한 가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수입.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 즉 수확량이 1000kg였잖아요. 빼기 미보상 감수량. 자, 여기에서 이제 수험생님들이 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아니, 미보상 감수량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거 재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두 가지로 제가 그 수험생님들에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마음을 여시고 드셔야 돼요. 아니, 저 선생님은 우리가 시험을 못 봤는데 좀 도와주지 왜 저렇게 출제자 편에 설까? 제가 출제자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서 합격하시면 좋은 일이나 만약에 실패하셨다더라도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실패를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콩 같은 경우에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기 때문에 있어서 뭘 조사한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 실시. 그런데 분명히 문제 나왔잖아요. 수확량이 1000kg다. 그러니까 수확량 조사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원래는 1500kg인데 보험에 가입할 때는 처음에는 1500kg, 1000kg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는 콩은 보상하는 재해가 있어야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해봤더니 나온 거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했냐는 논의는 하지 마셔라. 두 번째, 제가 늘 강조하죠. 미보상 감수량은 있으면 적용하고 없으면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제시됐으면 그거 적용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아예 손대지 마라. 그냥 두어라. 근데 미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만들 때 마찬가지잖아요. 미보상을 제가 두 가지 만들죠. 하나는 미보상 세 가지 유형이죠. 하나는 미보상 아예 줘버리는 문제. 두 번째 미보상 비율을 미보상 감수량으로 환산하는 문제. 세 번째 아예 미보상이 없는 문제. 세 가지를 다 제시해 드리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혹여라도 만일 하나라도 실수할까 봐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으니 세 가지 문제의 유형을 잘 접근해서 푸십시오. 다행히 이번에는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뭡니까? 적은 거 미니멈 기준 가격과 수학계 가격 중에서 적은 것을 써라. 그런데 다행히 적은 거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 수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구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하면 피해 나오는데 제가 계산한 식에 의하면 피해율이 0.3425 그래서 환산했더니 34.25%로 하시면 돼요. 그 이하는 버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피해율이 34.25% 나온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왔죠.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다? 864만 원. 864만 원 곱하기 0.3425 빼기 자기 부담 비율 0.2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나온 금액이 제가 만들어낸 금액이 123만 1,200원. 123만 1,200원이 도출된 거예요. 이렇게 과정 쓰시면은 15점 맞는 겁니다. 자,
7번. 여기서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니 표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가격, 표준 가격은 5년간 최근 5년간 RPC는 양곡 종합센터예요. 그죠? RPC 평균가 가격에다가 민간 RPC 수다 찢어서 곱해라.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가 뭐냐? 함정이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입이 2022년에 가입했다면 직전 5년이 2021, 2020, 2019, 2018, 2017. 그런데 자료에는 뭐까지 나왔어요? 2016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5년 가입이라는 것은 보험의 가입 유무 상관없이 1년 해서 그냥 가는 거다. 가입 안 했다고 해서 빼고 하지 마라. 무조건 그냥 5년을 계산해라. 그런데 이것은 뭐니까 6년채다. 6년은 쓸 일이 없어요. 농작물 재보험은 최장 5년 전의 기록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함정이죠. 왜? 모르는 수험생은 다 평균 낼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결국은 제가 계산한 식에 의하면은 가격이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2,160원이 나와요. 2,160원인데 이때 평년 수확량이 4,500kg였다. 그러면은 2,972만 원. 이것이 이제 보험 가입금이 되죠. 그런데 이제 농작물 재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은 10,000원 미만 절사이기 때문에 절사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이것도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료, 문제는 보험료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핵심인데, 그렇죠?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료, 요율, 2 손해를 할인할 증, 그다음에 3방, 변은요, 변은 방해세 없어요. 그다음에 사특, 1료, 2손, 3방 사특인데 변은 방제세 할인이 적용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의 논점이 뭐였냐면은 친환경 재배하고 직파 재배는 재배 방식과 재배 양식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친환경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시험 문제다가 친환경 직파했으니 앞에다가 재배 방식이라 하더라도 포인트는 뭐다? 친환경 재배요, 직파 재배를 해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아니 재배 양식과 재배 방식이 다른데요? 라고 문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친환경 직파를 했으니까 이것만 적용하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972만 원에 곱하기 요율. 요율은 기본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주계약의 보통약 간의 보험료인데 기본 영업요율이 12%네요. 그러면 0.2가 되겠죠. 0.12 곱하기 보험 그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손해율에는 할인 할증이 나오죠. 1-0.13. 이것도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너무 어렵다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방제세는 특약. 특약은 따로따로겠죠. 그래서 1- 친환경 재배가 10% 0.1조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직파 재배가 8% 직파가 10% 할증, 친환경 재배가 8% 할증, 1 플러스 0.18. 이걸 전부 따다다닥 계산했더니 102만 5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102만 5천 원. 그쵸?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약. 특약은 특약 요율이 있죠. 특약이 보니까 5%네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972만 원에서 0.05 곱하기 1-0.1 할인이니까 0.13.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0.1 곱하기 1 플러스 0.18.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50만 2,310원. 그런데
조건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보험료 구할 때 1,000원 단위 미만 절사. 그러니까 단위만 알면 아는 1,000원 단위니까 이거 절사하면 그대로 그냥 102만 5천 원 그대로네요. 자, 여기서 문제 됐죠. 50만 2,310원인데 1,000원 단위 미만 절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 2천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에만 부합하면은 너무나 쉬운 문제도 그다음 빼버리면 안 돼요. 공공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15점 맞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놓쳤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8번 사과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계약하는 상황인데요.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말라. 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할인 할증에 대한 100%란 말. 제가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를 한번 냈었어요. 그랬더니 수험생님이 이제 클레이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죠. 제가 그때는 그 수험생님은 열린 마음이 아니었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대답을 들어보면 알기 때문에 제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100%는 할인도 아니고 할증도 아닌 1입니다. 0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곱하기 하면 0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1입니다. 1로 가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할인 할증이 100%란 얘기는 할인하라는 말입니까? 할증하란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제 말씀을 믿으시고 할인 할증은 그냥 1로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곱하기 1이라는 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곱하기 1은 넣어도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해서 그래도 제 말을 믿고 그냥 푸셨다면은 만점 맞는 거고 만약에 그때도 의심해하고 난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사실은 문제는 이거거든요. 논점을 재보면서 최대 할인이 사실은 30%고요. 최대 할증이 50%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려면 1-0.3 이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거 적용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순된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모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면은 이 문제는 쉽게 풀었는데요. 지금 처음 듣는 수험생님들은 너무 어렵다. 절대 어렵잖아요. 금방 여러분들이 따라잡고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후면은 저보다 잘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인삼 해가림살이 좀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이론만 충분히 들었다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이제 목재하고 책재가 있는데요. 제가 이론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이것이 경영 감가가 13.33%고요. 얘는 경영 감가는 4.44%다. 근데 적용을 할 때에 만약에 환산하면은 이것은 0.1333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적용할 때는 0.444가 아니라 0.0444다. 요걸 조심하셔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렇죠? 다만 목재는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대략 80에 근접해요. 여기에 18년을 곱하면 대략 80에 근접합니다. 그래서 잔가가 20이 남게 되는데 이때 잔가율은 20%예요. 그러면 20%여야 잔가율이 20% 답인 거냐? 그래서 사실 답이 두 개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현재 이것을 사용 중이면 최대 30%로 수정한다. 이 문구가 들어있거든요. 수정한다. 그래서 출제자는 분명히 이 수정 잔가율을 가지고 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의 제기는 아니고요. 정답이 두 개로 하는 것일 수도 있긴 해요. 다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 이걸 요구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요. 철제는 뭐냐면 철제는 설치 시기가 다르면 설치 시기가 다를 경우 넓은 면적, 더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말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어디 사전을 찾아서 법전을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이 책 안에 100점이 다 들어있어요. 독특하게 손해평가사 시험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시험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도전해도 될 수 있죠. 주어진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만 잘 외우고 공부하면 되는데 다만 간혹 이런 질문이에요. 혼자 독학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 독학에서 합격한 사람도 제가 주변에서 봤습니다.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해요. 합격 못하진 않아요. 혼자 독학하면 이 뭐 한 권밖에 안 되는 것이 100점짜리인데 그래서 두 책이 2개고 200점 만점인데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애울 것과 버릴 것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버릴 건 버리고 반드시 애울 것은 애와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해서 하면은 해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차후에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그때 열심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이 문제인데 이게 10번도 논란이 뭐냐면은 자, 갑은 A 보험회사에 가축제 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 기간 중 갑과 동일한 마을에 사는 을 소유. 그러니까 을이랑 갑과 을이 있는데 이게 갑과 을의 계약자고요. 이게 제3자예요. 제3자인데 이게 이 을의 소유의 사냥개가 갑자기 도망 나와가지고 소를 한 마리 죽였네요. 계약자 소 한 마리를 폐사니까 이것을 유통하면 안 되죠. 폐사했으니까 폐사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될 거냐? A 보험회사의 면부책일 때 뭐라고 할 거냐? 회사는 책임이 있어요. 왜냐면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속값이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예요. 그러면 폐사했으니까 이것은 뭐 잔존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빼기 곱하기 0.2 하면은 400만 원이거든요. 400만 원을 지원해줘요. 누가? A 회사가. 누구에게? 계약자에게. 그리고 이 A 회사는 왜? 보험이 가입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가집니까? 을에게 뭘 가집니까? 청구권 대위. 즉 제3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해요. 여기까지는 수험생들이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뭐 때문에 논란을 펴냐면은 갑이라는 계약자가 직접 을에게 청구했으면 500만 다 받는 거 아니냐. 속값이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두 가지. 첫째 놓치는 건 뭐냐. 첫째,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면 계약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자 대위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그냥. 그러니까 계약자가 회사 가지쇼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면 대위권은 그게 잔존물 대위권이든 제3자 대위권이든 즉 청구권 대위든 무조건 회사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말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놓쳤고 두 번째 이때 청구할 때 회사도 그러면 회사가 주기는 400만 원 주고 속값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청구하면 되냐? 아닙니다. 이론상 뭐라고 돼 있느냐? 청구할 때 그 청구 금액은 지급한 손익, 즉 보험금, 지급한 보험금에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한도를 넘으면 안 되잖아요. 내란 말은 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청구를 하는데 500만 원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A라는 갑이라는 계약자에게 지급한 500만 원 중에 자기 부담을 뺀 20%를 뺀 100만 원을 뺀 400만 원을 지급했으니 회사가 가지는 청구권은 400만 원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상은 할 수 있다. 왜? 내가 직접 청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청구했고 그 계약자가 못 준다고 털머질 거예요. 400만 원도 못 받을 텐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논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회사가
대신 책임을 져서 계약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가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모든 청구권을 회사가 대위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대위권을 가진 회사가 의뢰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바로 400만 원이다. 다만 그 을도 만약에 그 보험에 가입했으면 또 그 보험으로 또 처리를 하겠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10문제를 사실 50분에 60분에 풀어야 되는데 강의가 60분 된 걸로 봐서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건데요. 설명이 필요해서 60분이 걸린 거지 사실은 공부를 하게 되면 45분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60분 안에 풀면 되는 거죠. 뭐. 앞으로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이것을 60분 안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저를 따라오게 되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